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딕 한국지사의 류신혁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저희가 어제 신규 런치한 아주 따끈따끈한 제품입니다. 아마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빠르고 좋은 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NRF 5하나 시리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5하나 시리즈도 아마 고객사들에서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었지만 이제 5둘 시리즈가 나오면서 기존에 나왔던 저희 경쟁사들 대비하여 가장 좋은 퍼포먼스의 칩이 됐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소모 전류를 내는 칩이 이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5둘 시리즈에서는 소모 전류, 그 다음에 퍼포먼스적인 부분들이 엄청나게 기존 대비 개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칩 작은 칩 IC 하나에 다양한 기능을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NFC 같은 경우는 다 추가로 달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이제 RC를 달고 공 사이즈가 늘어났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합쳐지면서 굉장히 작은 IC로 굉장히 작은 제품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NRF 5돌 시리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일 큰 그 부분으로 나누자면 NRF 5돌 시리즈는 가장 좋은 지금 현존하는 블루투스 SoC IC, BLE를 지원하는 그 IC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기존의 5하나 시리즈를 많은 고객사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스택과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나눠져 있는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가져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동일하게 5돌 시리즈에 적용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 고객사들이 쉽게 이제 BLE 디바이스들을 만들 환경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개발 환경 자체가 뭐 많은 그 고객사들이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전 세계 1위의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을 미뤄볼 때 이런 개발 환경조차도 잘 되어 있으니까 그 지원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다양한 툴 그리고 다양한 웹사이트 고객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웹사이트 또는 통로를 통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이제 NRF 5돌 시리즈 같은 경우는 기존의 5하나 시리즈의 많은 장점들을 그대로 승계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다양한 기능들, 하드웨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다양한 한 IC에다가 다 집적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사이즈가 커지는 게 아니라 더 작은 사이즈, 같은 사이즈 또는 더 작은 사이즈에서 다양한 기능을 넣었기 때문에 훨씬 더 혁신적인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IC의 그 2.4기가 프로토콜 여러 가지 저희가 NRF 5하나 시리즈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5하나 시리즈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2.4기가 RF 디바이스, RF 프로토콜 뿐만 아니라 그 BLE 프로토콜, 그 다음에 엔트라는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NSFC가 이제 추가로 이제 설치가 되면서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NFC를 가지고 기존에는 화면을 통해 가지고 비밀번호를 넣거나 아니면 어떤 인터랙션을 통해 가지고 그 페어링을 맺게 되었었는데 이제는 많은 핸드폰들이 NFC를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 갖다 대는 형태로 이제 페어링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사용자 인풋이 굳이 필요 없게 이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5돌 시리즈는 CPU 퍼포먼스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앞에 이제 김재호 부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올해 초, 작년 말부터 사실 많은 회사들이 2.4기가의 BLE 디바이스 가지고 오는 지금 다양한 그 센서 디바이스들을 컨트롤하는데 성능이 좀 부족하다라고 여기고 추가적으로 MCU를 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NRF 5돌 시리즈가 출시가 되면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졌다는 거죠. 한 개의 IC로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는 MCU를 사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LE 또는 2.4GHz의 RF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굉장히 작은 플랫폼, 그리고 더 적은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칩에 들어가는 메모리 사이즈는 512K 킬로바이트의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64킬로바이트의 램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다양한 페리페럴들이 I/O 페리페럴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SPI, 아이스케어 C, UART, 아이스케어 S. 이제는 BLE 디바이스를 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액티비티 트래커나 이렇게 만드는 상황이 아니라 아이스케어 S라는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함으로써 오디오 데이터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많은 디바이스들, 현재 애플폰 그리고 구글폰 같은 경우는 보이스 커맨드를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디지털 마이크를 달아가지고 시리나 그다음에 구글 보이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하고 똑같은, 기존보다 이제 더 진보된 12비트의 ADC, 그 다음에 하드웨어 PWM, 그 다음에 컴패레이터, 하드웨어 로우 파워 컴패레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NRF 오하나 시리즈 같은 경우는 GPIO가 31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번 버전부터는 1개가 더 추가가 됐죠. 원래 오하나 시리즈에서도 32개의 GPIO를 지원하는 IC가 있었습니다. QFN에. 근데 이제 동일한 사이즈의 작은 사이즈 CSP 타입에서도 32개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3.3x 3.2mm의 최소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의 다양한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집적되어 있는 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IC를 설계를 하면서 다양한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만들어질 텐데요. 하드웨어는 충분히 작아질수록 사용자 입장에서는 휴대하기 간편하고 사용하기 간편해지죠. 그래서 저희 이 작은 사이즈의 CSP를 통해서 하드웨어 플랫폼을 만들 때 필요한 소자들이 기존에는 15개에서 11개로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32메가의 크리스탈을 추가적으로 달아주는 상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오하나 시리즈와 동일하게 32K의 크리스탈은 추가로 달아도 되고 달지 않아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공 사이즈를 봤을 때는 8x9mm의 사이즈를 차지하고 있다. 네, 이러한 모듈 시리즈를 탑재를 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 라디오 링크. 저희가 추가적으로 뒤에 슬라이드에서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라디오 링크 버전, 그러니까 즉 RX 센시티비티와 TX 파워가 좀 더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실제 거리가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많은 IC, 블루투스를 BLE를 제공하고 있는 많은 IC가 MCU를 탑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M4가 아닌 M4F, 플로팅 포인트를 지원을 하는 그런 CPU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각각의 코어 마크별로, 그러니까 실제 점수, 수치화한 데이터를 가지고 각각의 IC별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와 큰 사이즈의 램이 탑재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만의 장점이죠. 저희만의 장점은 아니지만 저희가 가장 큰 장점으로 보고 있는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무선으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현재 오하나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컨텐츠를 오듈에 그대로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오듈 시리즈 역시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개선을 하고 펌웨어를 충분히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I/O 페리페럴들에 대해서 EasyDMA라는 DMA 펑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낮은 데이터 레이스를 모이고 있었는데 그 센서 디바이스하고 센서하고 저희 쪽 디바이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낮은 데이터 레이스를 가지고 있었지만 EGDMA하고 멀티레이어 AHD 버스가 추가가 되면서 기존 대비 몇 배 또는 몇십 배 빠른 이제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모 전류 면에서는 CPU 퍼포먼스가 높아지다 보니까 빠른 똑같은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한다고 봤을 때 퍼포먼스가 빨라지면 좀 더 빨리 처리를 하고 슬립에 들어가겠죠. 그런 면에서 그 파워 에피션시가 더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저희만의 장점인 PPI라는 특수 기능이 있는데요. CPU를 굳이 깨우지 않고 IO들 간의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컨피그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PU에서 소모할 수 있는 전류를 제거를 함으로써 소모 전류가 더 낮아졌다는 것. 그리고 데이터 통신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EGDMA를 추가를 했고요. 그 EGDMA 때문에 데이터 통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빠른 속도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소모 전류가 더 낮아졌다. 다양한 지금 펑션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DC-DC, LDO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IC에서 제어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봤을 때 EMBC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코어 마크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각각의 MCU 또는 AP 등 일반적으로 노트북의 코어 마크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 각각의 CPU들을 테스트를 했을 때 코어 마크가 현재 215로 나타났고요. DSP를 사용을 했을 때는 2배 이상, 그리고 아까 저희는 M4F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M4F 플로팅 포인트를 지원을 하면서 10배 이상 그 퍼포먼스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모 전류, 그러니까 밀리암페어당 코어 마크를 낼 수가 그러니까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플래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밀리암페어당 90점의 코어 마크를 지금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발표가 최초로 됐고요. 노르웨이에서 저희는 노르웨이 회사다 보니까 노르웨이에서 런치쇼가 있었고 현재는 알파 버전의 엔지니어링 샘플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올해 말쯤 이루어질 거고요. 이제 프로덕션이 이루어질 때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SK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저희 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각 기능별로 어떻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어떤 점수, 타사 대비 얼만큼 많은 점수를 수치화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처음으로 프로세서, 저희 CPU가 되겠죠. 그 CPU에 대해서 성능과 파워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64MHz의 ARM 코어텍스 M4F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인베디드 플래시 512kB의 플래시 메모리를 예정을 하고 있고 캐시의 메커니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CPU하고 저희 RF 간의 통신 또는 CPU 내에서 어떤 특정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캐시를 썼을 때 캐시를 쓰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MBC 코어마크 벤치 사이트에서 그 점수를 냈을 때 215점이라는 점수를 달성을 했고요. DSP를 사용을 했을 때는 2배, 플로팅 포인트를 사용을 했을 때는 10배 이상 성능을 내고 있다. 네, 이런 앞서서 이제 그 CPU 하이 퍼포먼스의 CPU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소모 전류 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개선된 제품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그 플래시 같은 경우는 밀리암페어당 코어마크 점수가 90점, 그리고 헤르츠당 38 마이크로암페어, 그리고 램 같은 경우는 메가헤르츠당 30 마이크로, 그리고 DSP 같은 경우는 2분의 1, 그 다음에 플로팅 포인트 같은 경우는 10분의 1로
기존 대비 그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잘 와닿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런치된 디바이스는 저희랑 비교를 했을 때 가장 강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 4개사가 있는데요. 각 그 ABC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CPU 퍼포먼스, 그다음에 각 MCU의 그 모델에 따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건데요. 굳이 저희가 이제 비교하는 데이터에 각 사의 이름을 명기하지 못한 점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저희가 64MHz의 CPU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M4F입니다. 기존 대비 굉장히 빠른 클락 스피드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클락 스피드뿐만 아니라 그 M0 또는 M3보다 훨씬 더 개선된 그 IC의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A사 같은 경우는 96MHz의 더 높은 클락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코어 마크 점수로 봤을 때는 저희보다 낮은 점수가 될 거고요. DSP 또는 플로팅 포인트를 봤을 때는 현저하게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M3 대비 저희가 코어 마크 점수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DSP하고 그 플로팅 포인트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른 저희 성능을 보이고 있죠. 그나마 똑같은 그 M4F를 가진 회사가 C사가 있는데요. 이 C사 같은 경우는 CPU 클락이 낮습니다. 저희보다 낮고 그 하드웨어 IC를 설계를 할 때 저희보다 똑같은 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보고 비교를 한 건 아니지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 클락 스피드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캐시 기능들, 캐시 기능뿐만 아니라 EGDI 같은 여러 가지 그 하드웨어 펑션들 때문에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10%에서 또는 뭐 한 그 40% 이상 저희가 그 시장에 나와 있는 타사들보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PPI라는 저희가 저희만의 독특한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드웨어 알고리즘. 내부적으로 각각의 페리페럴들이 CPU 개입 없이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RF를 리스닝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런 RF의 안테나들을 이제 리스닝 할 수 있도록 RS 부분을 이제 깨워야 되는데 CPU가 그때그때 개입을 한다라고 하면 소모 전류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IO들 간에 RX가 있으면은 인터럽트를 띄운다던가 아니면 RX가 있으면 특정 GPI로만 동작을 시키도록 그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타사 대비 그 소모 전류를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밀리암페어당 그 코어 마크 점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코어 마크 점수가 아까 그런 기능 때문에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DSP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DSP 퍼포먼스에서 오는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하고 슬립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훨씬 더 낮은 소모 전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플로팅 포인트 같은 경우도 DSP와 동일하게 그 2배에서 지금 10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10배로 빠른 속도로 동일한 인스트럭션을 처리하고 슬립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소모 전류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각 사 대비 비교를 했을 때 현재 이 그래프와 같은 소모 전류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짧게는 작게는 뭐 10% 이상 그 소모 전류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저희가 NRF 5돌 시리즈를 출시를 하면서 가장 높은 그 퍼포먼스의 CPU가 되었고 가장 낮은 파워 소모 전류를 나타내는 CPU가 되었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시장을 한 단계 앞서서 이끌어갈 그런 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배터리 라이프
소모 전류 부분에서도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실제로 그 고객사들이 제품을 만들어냈을 때 동일한 배터리를 사용을 했을 때 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칩 한 개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집적을 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사이즈 부분도 훨씬 더 좋아졌고 소모 전류, 퍼포먼스 부분도 훨씬 더 좋아졌다. 이제 라디오 저희는 RF 회사입니다. 실제로 MCU가 저희가 메인이 아니고 BLE가 저희가 메인이기 때문에 RF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저희는 개선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네, 기존의 오하나 대비 저희가 RX 센시티비티 또는 TX 파워를 아주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데요. 지금 5돌 시리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6dB의 RX 센시티비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TX 퍼포먼스, 그 다음에 그 선택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RX의 센시티비티를 더 늘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파워 에피션시. 결과적으로 CPU만 그 소모 전류가 높아진다. 그거는 RF의 성능에 별로 이렇게 좌지우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고객사들한테 어떻게 좀 더 낮은 소모 전류의 제품들을 제공을 할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RF 부분도 소모 전류를 같이 떨어뜨리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RX가 이제 액티브 상태로 동작을 할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5.5mA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에버리지입니다. TX로 0dB로 이제 TX 파워를 쏠 때 5.5mA. 그다음에 TX 파워를 최대한 저희가 맥시멈 4dBm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올렸을 때 7mA. 그리고 스타트업 시간이 기존보다는 훨씬 더 낮은 아마 120 마이크로 정도 됐을 텐데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줄여서 40 마이크로 동작을 할 수가 있고 RF 스위칭 타임을 20 마이크로 세컨드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CPU를 동작하고 BLE 단에서 어떤 그 액티비티가 있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적은 소모 전류를 차지를 하고 있고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모 전류로 봤을 때는요, 기존의 오하나 대비 또는 타 벤더 대비 30% 이상의 30% 정도의 로우 파워를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RX 센시티비티가 타사 대비 또는 저희 그 기존 제품 대비 8dB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훨씬 더 먼 거리에서도 수신이 가능하고 TX 파워도 안정적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먼 거리로 데이터를 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오하나 시리즈에서 CSP를 사용을 했을 때는 그 벌룬을 추가적으로 장착을 해야지만 RF 성능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칩 내부적으로 가져가면 훨씬 더 작은 사이즈가 됐지만 이런 운집 벌룬까지 가져감으로써 그 실장면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커스터머 그 제품에서는 훨씬 더 작은 사이즈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라디오 퍼포먼스가 결과적으로는 센시티비티가 늘어나고 소모 전류가 줄어듦으로써 그 거리가 늘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2메가의 지금 스루풋을 낼 수 있는 RF 디바이스다 보니까 그 스루풋 자체도 지금 높아질 수 있고요. 현재는 블루투스 시그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건 1메가지만 추후에는 2메가로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 저희 칩으로 굳이 하드웨어를 변경을 하지 않고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소프트웨어적으로 개선을 했을 때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센시티비티가 높아지고 TX 파워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그 신뢰성, 커넥션의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커넥션 신뢰성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RX 센시티비티가 떨어지고 TX 파워가 낮게 되면 좀 거리가 떨어지면 계속 끊어지게 돼요. 근데 실제로 끊어졌을 때 다시 커넥션을 위해서 소모되는
그 여러 가지 커넥션을 위해서 여러 개의 패킷을 주고받게 되는데 여기서 소모적인 저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굳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연결성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모전류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뭐 RX 파워 TX, RX 그 소모전류, TX 소모전류만 비교를 할 게 아니라 이런 센시티비티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제거가 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모전류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칩 벌룬 자체를 저희가 모듈 시리즈에서는 칩 안쪽으로 가지고 오게 됨으로써 그 사이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작아졌고요. 그리고 그 퍼포먼스적인 부분들, 아까 RX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센시티비티를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벌룬을 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그 앞에 그 캐패시터를 단다던가 뭐 인덕터를 단다던가 그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좀 더 쉽게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IC 자체를 바깥에 추가적으로 단다는 거는 비용적으로 내가 더 많은 돈을 내놔야 된다는 건데 그럼 그 제품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하고 싶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칩 안쪽으로 가지고 오면서 한계로 만들어서 추가적인 비용들을 들이지 않도록 저희가 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그런 개선 사항들이 저희 회사를 이제 한 단계 앞서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고요. 라디오의 이제 파워 부분들이 다 개선이 되면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저희가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나중에 올 연말에 이제 프로덕션 릴리즈가 되는 시점에 더 나은 개선 사항들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좀 더 많은 데이터 그리고 좀 더 적은 그 소모 전류, 그다음에 다양한 그 토폴로지들. 뭐 현재는 지금 그 스타 형태의 그 BLE 토폴로지를 지원을 하고 있지만 BLE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추후에는 메시도 저희가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엔트 같은 경우는 현재도 메시를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쪽 2.4기가 RF를 가지고 메시를 현재도 만들어낸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지 않는 분야에서도 저희가 추후에는 다 지원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모전류 부분에서는 훨씬 더 낮은 소모전류를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패킷 자체 저희가 RF 성능을 개선을 하면서 그 데이터 로스율을 훨씬 더 떨어뜨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만약에 20개의 패킷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2개의 패킷이 로스가 나면 BLE 입장에서는 2개가 정상적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그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2개를 로스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을 기존에 2개였다라고 하면 이제 1개로 줄인다던가 그 1개마저도 훨씬 더 낮은 데이트, 낮은 그 발생률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RF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뭐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RF 센시티비티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 디스커넥션이 더 낮은 확률로 이루어질 거다. 그런 부분에서 소모전류 부분이 훨씬 더 낮아질 거라는 거. 이제 라디오 부분을 지나서 다음 단계 시스템 페리페럴입니다. 이제 I/O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가장 큰 차이점, NRF 오하나 대비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NFC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의 초기에 제가 간단히 이제 NFC의 활용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NFC가 추가가 되면서 아마 사용자들 입장에서,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페어링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이제 시큐리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 뭐 미래에 어떤 회사는 페이먼트 부분도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FC 같은 경우는 현재는 NFC A 타입의 태그를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가 현재로 SDK를 지금 이 프리 릴리즈 단계에서 내놓는 거는
블루투스 552. 이 552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페어링을 하기 위해서 NFC를 사용을 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굳이 사용자의 인풋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고 쉽게 그리고 빠르게 커넥션을 맺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NFC는 잘 아시겠지만 가장 근접하게 갖다 대야지만 통신을 하도록 그렇게 된 프로토콜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용자의 시큐리티 면에서도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거. 그리고 대기 모드에 있다가 NFC에게 어떤 기능들이 동작을 하게 되면 이제 CPU를 깨워가지고 뭐 블루투스를 동작시킨다든가 그런 쪽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NFC를 설명을 드렸고요. 또 모듈 시리즈로 가면서 기존의 그 아이오드의 페리페럴 아이오드를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근데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 사실 개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는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넣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하나에서는 SPI 기능에만 EGDMA 기능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모듈 시리즈로 보면서 UART, I2C, 그 다음에 SPI까지 I2C 같은 경우는 마스터 슬레이브 기능 모두 다 EGDMA를 지원을 함으로써 그 스피드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빨라졌다는 거. 그 다음에 메모리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뭐 스피드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빨라지긴 했지만 빨리 처리하고 빨리 슬립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 소모 전류 부분에서도 훨씬 더 나은 개선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스케어 X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그 레퍼런스 킷을 내놓고는 있지만 기존에는 뭐 추가적으로 MCU를 달아가지고 보이스 처리, 그 아이스케어 오디오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추가적인 MCU가 없이도 저희 칩 하나로도 그 아이스케어 S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오디오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구글 보이스, 그다음에 시리, 애플에서 사용하는 그런 보이스 커맨드들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 거죠. 그리고 ADC 같은 경우는 기존하고 동일하게 8개의 채널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12비트로 증가가 됐다는 거. 12비트가 됐다는 거는 정확도 면에서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PWM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PPI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오하나 시리즈에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듈 시리즈에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드웨어 PWM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PWM을 소프트웨어로 지원을 했을 때 정확도 면에서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모듈에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화하고 동일하게 아날로그 컴패레이터, 그다음에 쿼드라처 디모듈레이터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CSP 타입에서 비교를 할 때 오하나 시리즈에서는 31개의 GPIO를 지원을 하고 있었지만 모듈 시리즈에서는 32개의 GPIO를 지원할 수 있다. I/O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전체적으로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을 하고 그 시스템 동작에서 그 소모전류가 퍼포먼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IC, 실제로 ARM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ARM에서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은 똑같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와 별개로 저희가 그 칩 내부에 LDO, DCDC를 추가를 하면서 그 파워 에피션시 부분에서 좀 더 개선된 로직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적은 노력으로 적은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파워 모드는 오프 모드가 있고 온 모드가 있는데요. 오프 모드로 들어갔을 때 400나노암페어의 소모 전류를 처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 상태지만 아무 동작을 하지 않는 아이들 상태에서는 1.2 마이크로암페어. 그리고
RTC만 소프트웨어로 RTC를 동작을 하고 있을 때 아이들 상태에서는 1.6 마이크로암페어. 그 다음에 저희가 각 램을 블럭 단위로 세그먼테이션을 해서 세그먼티드된 램을 가지고 이제 컨트롤을 하게 되는데요. 그 램을 4K 램을 계속 지우지 않고 살려 놓았을 때 그 램당 추가적으로 드는 소모 전류는 40 마이크로암페어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페리페럴 또는 램, 그다음에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소모 전류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PPI하고 EGDMA 같은 경우는 앞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결합이 되면서 실제로 CPU 성능은 높아지지만 시스템 파워, 에피션시 부분에서는 훨씬 더 개선이 되었다는 낮은 소모 전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 대비 몇 배 또는 몇십 배의 소모 전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PPI하고 EGDM은 앞서서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PU의 개입 없이 프로세서의 개입 없이 각각의 페리페럴들이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고요. 이 개념은 현재는 저희만 가지고 있지만 다른 회사에서도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지 않을까 가까운 미래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DMA 같은 경우는 DMA 이런 여러분들이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DMA 기능을 추가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빠른 스피드, 더 낮은 소모 전류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결합이 되었을 때 실제로 사용자 입장에서 개발자 입장에서 소모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거잖아요. BLE 같은 경우는 커넥션 인터벌이라고 해서 패킷을 주기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스펙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최소 단위가 7.5mm부터 최대 20초까지 이제 가능한데 그런 패킷 단위별로, 그러니까 시간별로 저희가 구분을 했을 때 7.5mm의 커넥션 인터벌에서는 3mA, 그 다음에 10mm에서는 420 마이크로, 100mm에서는 50 마이크로. 이 정도로 굉장히 작은 소모 전류를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4초 같은 경우는 9.5 마이크로 암페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코인셀 배터리가 220 mAh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코인셀로 썼을 때 1년 또는 2년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3장 남았습니다. 사이즈는 기존에 대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작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x 3.2고요. 기존 대비 3.5에 3.8의 오하나 시리즈보다는 훨씬 더 작은 사이즈. 그리고 물론 이런 여러 가지 패시브 소재들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이즈적인 부분 전체 이봉 사이즈는 훨씬 더 줄어들 거라는. 그래서 저희 경쟁사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가장 작은 사이즈, 가장 높은 퍼포먼스를 내는 CPU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작은 사이즈의 IC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타사 대비 10% 이상 또는 한 50% 넘게도 저희가 지금 실장면을 줄이고 있는 그런 IC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아까 이제 몇 분이 이제 저희 IC를 사진을 찍으셨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이제 3.0x 3.2가 아니라 근데 저희는 패키지가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QFN 패키지로 6x6이고요. 이제 작은 게 CSP의 3.0x 3.2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6x6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반 사이즈가 이제 저희 CSP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다시 한번 두 가지 형태로 지금 베리언트로 저희가 출시를 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타입은 두 가지고요. 일반적으로 QFN 타입 같은 경우는 6x6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아마 쉽게 개발을 하실 때는 보통 QFN 타입을 많이 쓰시겠지만 사이즈에 굉장히 민감하신 그런 분들은 CSP 타입을 보통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이렇게 사이즈적인 부분, 다양한 IC들을 한 IC에다가 직접 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다양한 많은 개선 사항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아마 그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앞서서 여러 가지의 비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소모 전류, 그다음에 사이즈,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는 현재 세계 최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칩들이 저희 칩, 그러니까 5하나 시리즈, 5돌 시리즈가 CSP QFN 타입이 아마 저희도 지금 5하나 시리즈도 현재 전 세계를 리딩을 하고 있지만 5돌 시리즈는 기존의 시장을 갈아엎는 저희가 게임 체인저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시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칩이 아닐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하나 시리즈하고 5돌 시리즈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5하나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계시던 그런 소프트웨어 구조를 그대로 5돌 시리즈에 가져올 수 있고요. 실제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달라지긴 했지만 저희가 레지스터 부분들을 기존의 5하나 시리즈에서 갈아엎은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레지스터를 달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하는 부분만 만약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만 설정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마이그레이션 부분에서는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고 5하나 시리즈에서도 많은 고민들 끝에 탄생한 소프트웨어 디바이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를 그대로 5돌 시리즈에도 적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5하나 시리즈에서 개발했던 거를 5돌 시리즈에서 그대로 갖고 오면 소모 전류는 물론 줄어들겠지만 실제로 제품 면에서는 조금 성능에 풀로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5하나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현재 지금 프리 릴리즈에서 지금 내놓은 저희가 그 SDK 아마 오늘부터 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으실 텐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5하나 DK, SDK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들고 와서 5돌 쪽에 그 약간의 레지스터 셋만 변경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걸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의 끝이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